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 진술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검찰 개혁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본다? 사실 국민은 이미 검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았죠.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검찰의 반인권적 탄압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검찰 개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니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검찰의 활용은 윤석열, 김건희가 한 거죠. 검찰 개혁은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윤석열, 김건희가 검찰 세력을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예?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와 비교하면 검찰 개혁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말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경찰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그래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논리적 맥락이 상당히 어긋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경찰 조직이 커지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보다 큰 나라들 미국 같은데 경찰 엄청 많은데 거기 경찰은 다 부패하겠네요. 그럼 대한민국보다 작은 나라들 경찰 조직이 작은 데들 거긴 다 청렴합니까? 경찰이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불성실한 수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는 게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존의 검찰청 산하에서도 경찰의 부실 수사는 늘 있었던 문제죠. 이건 정권이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견제 장치를 만들면 해결될 문제이지 검찰 개혁과는 별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왜 기소 수사 분리를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데 아니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그 대상도 얼마 안 되는 걸 기소 수사 분리하면 고위공직자들은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기소 수사 이쪽 저쪽 가서 손 타가지고 자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공수처가 단호하게 해서 빨리 기소를 해가지고 사건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수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시선은 윤동호 교수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저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네. 이 공수처가 수사 기소권을 다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이제 검찰청 해체를 반대하는 사람의 논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 사실 개인적인 의견은 공수처가 장래에는 이제 공소 기능만 갖고 오히려 공소청의 기소유예나 불기소 권한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워낙 작은 조직이고 인원도 적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외적인 기구로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현재 방식을 유지해 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 나중에 필요해지면 그때 가서 또 개선하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류의 얘기를 하셨어요. 수사 기소 분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가정이 개혁을 막을 수 있는 논리가 되겠는가? 그럼 현재 수사 기소가 통합되어 있는 검찰청 체제는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내왔습니까? 그 사이에? 내오지 않았으니까 개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사실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는 원칙하에 견제 체계를 통해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 기소권 분리를 통해서 상호 견제권들을 강화해서 검찰권의 남용을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권한남용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검찰 조직을 또 응징하고 개혁하는 게 이 민주주의의 강점인데 어떻게 또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지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그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 그러면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폐지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 현재의 나와 있는 개혁 법안대로 경찰의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그 경찰 권력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법 통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영장 단계, 즉 판사가 수사 기록을 보기 전에도 이미 많은 그 수사의 개시, 그다음에 수사 대상의 선정,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효과적인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참고 의견 드려도 예, 될까요? 짧게만 말씀 주시죠.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도주종론, 신중론, 경찰 비대화론, 또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로서 공수처를 들고 있거나 검찰총장의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헌법 위반이 돼 있느냐 보면은 저도 이제 헌법과 법률 오래 많은 재판을 했고 재판 연구관도 했고 법률 문헌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회의원님들 헌법과 법률 요점이 무엇인지 검토 보고서를 충분히 숙고하셨는지 사실 의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김대중 정부 이후로 오랫동안 논의하고 또 논의하고 시행착오도 거치고 이랬던 것들을 지금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끄집어내서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하고 무슨 형사사법 시스템입니까? 무슨 사법부의 독립입니까? 전혀 무관한 일반론을 가지고 맞지 않는 개념들을 차용해서 이 자리에 그 논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국회의원들께서는 국민의 의식 수준들을 반영한다는 말들이 떠오를 정도의 자괴감도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과정에서는 주권자의 결단 사항입니다. 더 이상 이미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조직법에 관해서 정부 조직법 하나만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중수처법과 공소청법, 국수입법, 법률 조문들 또 검토 보고서들 다 살펴보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추석 전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